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습을 여태까지 쭉 했던 걸 기초로 기초다지까지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건데요. 기출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매번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에 한국 세무사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검색을 해서 국가 공인 자격시험 해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 놓으시고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우리가 그 수업용 여러분 다운로드를 했잖아요. 먼저 이거 다운로드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로그인이 돼야 되거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기출문제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가 105회가 최근의 기출문제입니다. 105회 전산회계 1급 이것을 여러분들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확정 답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A형, 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가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데이터 3교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텍스 EXE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설치를 다운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해 놓으시고 시간이 여러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운을 먼저 해 놨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으면 같아서 제가 이제 이것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데이터 혼자 하려면 또 힘들어 하시니까 설치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설치 방법이 설치 방법 그 다음에 3교시 누르라 그랬죠. 텍스 다시 설치. 자, 다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서 자, 여러분들 설치를 이렇게 하면 수험번호가 나오죠. 여기 설치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 전산회계 1급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수험번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A형인지 B형인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이제 A형, B형 문제 보고 설치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은 요 감독관 번호는 시험 당일날 알려줍니다. 지금은 1296으로 그리고 로그인 하면 이렇게 설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예, 이제 설치가 됐으면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이제. 자, 문제 푸는 것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문제 1번, 여러분 105선 천안테크인지 확인하고요. 천안테크. 예, 회사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천안테크 하나밖에 없어요. 자, 1번 문제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토지의 가격이 1,100만 원이 과소 입력되어 있다. 건물의 가액은 1,100만 원 과대 입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러분 토지의 가격이 과소 계상되어 있대요. 그러면 토지 가격을 먼저 어디로 가서 입력해야 될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오셔가지고서요. 뭘 찾아요? 토지를 찾아요. 토지. 2천만 원인데 과소 입력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100을 더하면 3,100만 원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가액은 1,100만 원이 과대 있대요. 건물을 찾아요. 토지, 건물을 1억 5천인데 1,100만 원을 빼야 되겠죠. 1,100만 원을 빼면 1억 3,900으로 1억 3,9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차 차익이 없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이 문제는. 예. 요것만 입력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수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 요거 하나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1번의 2번은 계정 과목 적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적요 등록으로 가봅니다. 계정 과목 적요 등록 클릭.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824는 코드를 클릭. 824를 쳐봐서요. 그러면 제일 하단에 운반비를 보여주고 있고 현금 적요 4번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택배 운송비 지급이라고 써주래요. 엔터. 끝났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은 3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이걸 닫아줄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오세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자, 예상 매출금을 찾습니다. 예상 매출금 클릭. 자, 여기서 보령전자 여러분 1,020만 원, 1,020만 원. 대전전자 1,200, 평택전자 3,680으로 수정. 이렇게 입력됐습니까? 예, 그러면 5,900 일치한지 확인. 네, 맞습니다. 다음 지급엄을 클릭하고 대덕전자 부품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수정. 명성전자가 2,700. 그러면 일치한 걸 확인하고요. 끝났습니다. 예. 다음은 일반전표. 일반전표 입력 클릭. 일반전표 입력을 보시면 1번 문제가 자, 몇 번이에요? 8월 며칠입니까? 8월 16일. 여러분 그 처음에는 여러분 답이 있는 것을 입력을
해보는 게 처음에는 좋고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것을 해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답이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빨리빨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훨씬 연습하기 좋죠. 다음은 유리창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 그럼 비용으로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수선비, 차변의 수선비. 공장이 아니고 영업 보니까 800번대. 28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280만 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다음. 자, 여기서는 9월 30일. 9월 30 가보면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예상 매출금 1,000만 원이 빨리 조기 회수돼서 3% 할인해 줬대요. 보통 계좌로 들어왔다. 예상 매출금 회수. 그러면 대변의 예상 매출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창창이고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차변에 다 같이 무슨 할인이라고 불러요? 매출 할인. 매출 할인 코드 번호도 제품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제품 매출의 코드 번호 매출 할인. 제품 매출에 있는 밑에 거 매출 할인을 써야 돼요. 406번을 쓰지 않으면 틀려요. 406번 얼마? 제품 매출을 3%를 할인했다. 그러면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다 같이 보통예금으로 나머지는 무슨 예금? 보통예금 970만 원. 예, 코드 번호 주의해야 돼요. 406번 이렇게. 예, 다음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일단은 날짜부터 변경해야죠. 10월 27일. 예, 대변에 주식을 받아가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써야죠.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이 얼마냐 봤더니 주식을 발행했어요. 액면가가 10,000원, 2,000주. 그러면 얼마 나오냐? 예, 2천만 원. 대변에 2천만 원. 그런데 이제 차변에 돈 들어와야 되는데 요 비용을 뺀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에 발행했냐? 그러면 13,000원씩 발행했어요. 2,000주. 그러면 2,600만 원인데 2,560만 원이 들어간가? 그렇죠. 2,560만 원이 무슨 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2,5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이나는 금액은 다 같이 뭐라고 불러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 주식 발행 초과금.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주식 발행 초과금. 하려고 봤더니 반대 계정이 있는가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하려고 봤더니 없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땡큐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면 돼요. 550만, 560만 원인가? 예.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네, 됐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답이 있는 거 보여가면서, 봐가면서 처음에는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10월 28일. 원재료, 관세와 수수료는 포함한다. 어디에? 자산에다가. 이건 부대 비용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차변에 다 같이 원재료가 자산이니까 원재료에다 포함한다. 두 개 더 하면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다음은 10월 29일로 갑니다. 10월 29일. 홍보비 제작 비용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홍보비를 우리는 광고 선전비라고 그러죠. 광고 선전비 800번대.
광고 선전비 51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카드로 했어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다 같이 무슨 카드? 국민카드사예요. 국민카드. 거래처 안 여면 안 되지요. 예, 국민카드. 한번 봅시다. 국민카드가 맞는지. 미지급금이고요. 예. 미지급금으로 하세요, 여러분. 미지급금 이렇게. 국민카드로. 오케이. 다음은 11월 30일 날 갑니다. 11월이에요. 11월 30날 갑니다. 단기 대여금이 해수불능. 그러면 대여금 못 받게 됐어요. 대별에 해수불능.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동행. 단기 대여금이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여러분 여기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모아놓은 돈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써야 돼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66만 원 있다고 주어졌네. 땡큐. 그러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자, 코드번호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걸 써야 된다는 거지요. 115번을 쓰지 않으면 틀려요. 단기 대여금 얼마? 66만 원 있대요. 땡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대손 삼각비. 그러면 다 틀려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 삼각비, 기타의 대손 삼각비. 요걸 써야 돼요. 954.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234만 원. 대손상각비는 예상매출금과 받으러만 사용할 수 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예,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몇 번?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세요. 자, 7월 매출 20일.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보통예금 지급하고,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과세 61번. 운반비. 그리고 그게 얼마냐? 33,000원을 하고 엔터를 치면 나눠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 상록택배. 상록택배를 검색할까요? 상록택배고요. 풍계 유형에는 혼합으로 하세요. 원재료가 맞나요? 운반비가 아니라 자산에 포함하니까 여기서는 자산의 이름이 원재료죠.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 그리고 대변에는 돈을 뭘로 줬다고요? 보통예금으로 33,000원. 확인해 봅시다. 자, 부가세 대금 원재료 맞죠? 예, 그리고 보통예금 맞습니다. 현금 과세 맞고요. 다음은 뭐 문제냐 봤더니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 그러면 10일 과세가 되겠네요. 10일 과세. 날짜는 9월 며칠이 될까요? 9월 30일 됐습니까? 9월 30일. 그리고 유형은 10일 과세고요. 제품이라고 쓸까요? 제품. 수량 단가가 나왔으면 써줍시다. 수량 단가가 나왔어요. 수량이 10개고요. 단가가 250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청주 자동차의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럼 우리가 천안테크고요. 우리 회사가 천안테크고요.
거래처는 빨리 확인하는 방법. 여기에 반대가 청주가 거래처가 되겠네요. 청주. 그리고 전자 1번. 붕괴 유형에서는 돈 여기 나왔어요. 요건 받으러옴이라고 써놓고요.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이것은 예상 매출금이라고 써놓으면 되죠. 여기 받으러옴입니다. 이것은 예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으로 쓰셔야죠. 혼합. 그러면 지금부터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돈 받는 방법을 쓸 텐데 받으러움은 얼마? 받으러움은 2,500만 원. 2,500만 원. 그리고 예상 매출금은 250만 원이 맞습니다. 예. 해소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음은 싱가포르에 다 같이 뭘 했어요? 직수출했어요. 싱가포르에 11월 7일로 가고요. 직수출 유형이 16수출. 그 다음에 제품인가요? 뭘 팔았어요? 제품. 여기 나왔죠. 제품. 선적 완료했다. 제품. 수량 단가 나왔어요. 예, 42,000달러. 그리고 선적일의 환율은 1,200원. 이걸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 역할을 계산기 역할을 여기다 하면 되죠. 42,000. 단가는 1,200원. 이렇게 계산기 역할을 하면 되겠네. 그럼 5,040만 원 나오죠. 부가세는 없을 거고요. 글로벌 쳐봐요.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리고 엔터 치면 영세일 구분에서는 직수출, 직접 수출 1번을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붕괴 유형은 수출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는 예상으로 팔았다는 거죠. 예상 매출금은 2번 선택해봐요. 제품 매출, 예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예상으로 선택하면 끝나네요. 예상으로 선택하면은 더 빠르겠다 이런 얘기죠. 제품 매출 이렇게 혼합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예상으로 매출하는 것도 여러분 분기를 자동으로 해주니까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두 개 다 맞다. 다음은 12월 7일 날 가볼게요. 12월 7일 날짜를 변경합니다. 12월 7일 제품을 판매하고요. 현금으로 수취했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증빙, 증빙이 없다. 그러면 증빙이 없으면 우리는 유형을 14건별로 합니다. 14건별. 뭘 팔았다고요? 제품. 얼마예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11만 원을 입력하면 엔터 나눠준다. 누구에게? 강태호에게. 그리고 붕괴 유형에다가 1번 현금. 제품 매출하고 현금으로 입금이라 그러면 여기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끝났어요. 붕괴. 여기서는 14건별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14건별. 잠깐만. 여기가 10만 원, 11만 원 맞죠? 예, 10만 원. 예, 맞습니다. 다음은 카관이에요. 12월 20날 가봅니다. 12월 20날. 우리가 구매했나요? 생산부 직원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커피 프린스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그래서 57카과 카드로 매입했습니다. 그 품목은 뭐라고요?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자 여기 가격이 얼마짜리냐 봤더니 커피 프린스 가격이 66만 원. 왜 66만 원이라고 내가 부를까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준다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거래처가 어디일까요? 여기서는 커피 프린스. 거래처가 커피 프린스네. 커피 프린스. 그리고 신용카드가 무슨 카드인가 봐봐요. 신용카드. 커피 프린스 신용카드가 신한카드라고 나왔나요? 여기다가 이제 신한카드를 검색해서 신한카드로 걸어주고, 카드가 나올 때는 4번 카드로 해주는 게 좋아요. 카드가 나올 때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직원들 위해서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써야 됩니다. 500번대 복리후생비. 한번 봐볼까요? 500번대 복리후생비.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가볼게요. 500번대.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60만 원. 부가세 오케이. 미지급금 신한카드. 이렇게. 엔터. 요거는 카과고요. 카과. 거래처는 신한카드. 다음 거래처가 아니라 카드명이. 다음은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법 문제 보시면 거래처에 축하하기 위해서 직기비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네요. 12월 30, 54불공. 뭘 샀다고요? 집기비품. 얼마짜리입니까? 200만 원. 공급가액이니까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에서 구입했다 그랬나요? 이게 직기비물 둘이 상사로부터 둘이 상사. 전자가 맞고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와 관련되고 붕괴 유형은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거래처들과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가 될 거고요. 대비안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220만 원이. 예, 보통예금. 접대비 800번대고요. 오케이. 다음.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4번은, 자, 여러분, 날짜가 12월 1일이에요. 예, 부가세가 없는 문제면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를 열어서. 며칠로 가자고요? 12월 1일. 자, 임대보증금이라고 분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을 전에 보통임 계좌에 이체했다. 이에 대해 임대보증금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여러분, 임대차 나자비 씨로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을 전에 보통 계좌로 이체했다. 보증금을 우리가 지급한 입장인가요? 받은 입장인가요? 우리가 보통임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라 그래야 되네요. 다 같이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여기다가 임대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임차 보증금, 보증금을 지급한 거예요. 임차 보증금을 써주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임차 보증금. 요것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만. 다음 12월 9일 날 보면
여러분 이 생산부 운반용 트럭을 수리 비용을 우리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 지급했는데 전자세금연산서를 발급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부가세. 그런데 일반 전표에다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로 와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 몇 월 달로 와야 됩니까? 매입 매출 전표 12월 9일로 옵니다. 12월 9일 매입 매출 전표. 자, 여기에 여러분 유형이 뭐예요? 50일 과세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 수리 비용. 수리 얼마가 들었다? 90만 원. 여러분 90만 원. 그리고 거래처명이 전의야 전의. 그리고 전자가 1번. 분계 유형에서는 혼합.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예, 생산부네요. 차량 유지비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는 무슨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99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잠깐만. 한번 클릭해서 다시 볼까요? 9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음. 99만 원 됐습니까? 예. 99만 원. 예.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되는 게 없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입력해야 될 걸 일반 전표에다 입력했잖아요. 일반 전표에 12월 9일 날 가봅니다. 12월 9일 날 가보면 이것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줘야 돼요. 이거 삭제 안 하면 틀려요, 여러분. 예. 자, 이제 결산. 자, 여러분 결산은 예, 이제 일반 전표 12월 31일 수동을 먼저 하는 연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입력하는 게 수동이에요. 자, 1번 수동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라고 적어놓으세요. 부채를 정리하면 대변에 있던 걸 차변을 보내고요. 부가세 대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을 정리하면 대변으로 보냅니다.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것은 납부할 돈, 이것은 돌려받을, 환급받을 돈. 그래서 퉁 치니까 예, 우리가 이것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변에 다 같이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을 먼저 정리해요. 매출세액 6,200, 34만 6,500원. 매출세액에서 뭘 뺀다? 매입세액, 대변에 부가세 대금금, 매입세액은 얼마다? 매입세액은 5,200, 74만 9천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바로 여기에 납부할 세액이다. 이게 미지급 세금이다. 다 같이 무슨 세금이라고요?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단골이에요. 이렇게 연습한다. 만약에 우리가 돌려받을 게 더 많다. 그러면 차변에 부족하겠죠? 미수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도 여러분 이것도 뭐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된다. 수동으로. 자, 환산 문제인데 단기 차입금 동그라미 그리고 외화 차입금 3천만 원이 있었어 원래.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환율을 봤더니 1,100원 나간대. 그러면 여러분 1,100원이 계산기를 눌러보면 자, 3,000 몇 달러인가 봐봐요. 3만 달러. 3만 달러 곱하기 1,100원. 그러면 3,300만 원 나간대. 3,3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3,300만 원. 얼마 증가? 300만 원이 증가.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대변의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는 다 같이 단기 차입금 맞지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아메리칸 테크. 그리고 300만 원. 여러분 빚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차변의 외화를 환산해 봤더니 갚을 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손해 본 거예요. 애화 환산 손실. 애화 환산 손실이라 그럽니다. 다음 요것도 여러분 수동이네. 대부분 수동입니다. 자동 결산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자동은 안 주어졌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6,400만 원 나갔는데 6,400에서 4,900을 빼보면 얼마 나와요? 1,500만 원 차이 나요. 6,400만 원짜리가 4,900만 원 나가면 여러분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감소. 여기서 계정가격이 뭔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의 감소는 무슨 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얼마 감소됐다고요? 1,500만 원.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해 봤더니 손해봤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해야 돼요. 여러분 꼭 확인해야 돼. 평가 손실. 처분 손실을 잘못 누를 수도 있어요. 평가 손실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지금 수동 문제로 세 문제까지 끝났는데 이번에는 자동 결산이 하나도 없으니 결산자로 입력할 필요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조회가 남았는데 자, 여러분 이 조회 문제는 어디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냐면 조회를 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면 여기 이론 답안 문제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론 답안 작성하려고 봤더니 뭐라고 됐어요? 모든 메뉴를 닫은 후 이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메뉴가 열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닫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론을 할 건데 이론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론을 답안을 열어 놓아야 답안을 작성할 거예요. 여기 조회를 문제를 풀어서 실무 시험 답안이라고 여기다가 1번, 2번, 3번을 조회해서 입력할 겁니다. 자, 이것은요. 잠시 쉬었다가 이론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